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예, 문자들 많이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남경필 후보,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후보와는 당 경선 치를 때 이미 모셨었죠. 정책에 대한 얘기를 그때 많이 했고, 지금은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문제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짚는 자리였다는 거, 어제 오늘은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숙님, 배터리가 6% 남았지만 월간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 문자 속에는 못 듣고 계실 거예요. 6%가 끝났을 겁니다. 김인숙님.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이라도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싶네요. 그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참 고민 많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 진짜로 이제 정책 선거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런 것들만 토론에 나오니 걱정이다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북미 회담 상황 들으시고 오진성님, 어쨌든 최종 합의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몫으로 남겨두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0675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핵 폐기를 다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까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남경필 후보와 인터뷰하다가 지방선거 20일 남았다고 말실수했나요? 2주 남았는데 20일이라고 말실수를 한 거 사과드리고, 권현철 소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6.13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6월 첫날이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네. 왜 뺄셈이 안 된 거예요? 아마 내리에 뭔가 잘못 박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고치고 가고, 이게 뉴스쇼의 힘입니다.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북미 회담이 한창 관심인데,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립니다. 이제 지금 탈북 여정호번 문제가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당시에 북한 여정호번 12명을 데리고 들어왔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속임수의 납치였다는 걸 스스로 틀어놔서, 예. 여기에 좀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를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이게 기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정치적으로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는 많았지만 흐지부지 됐었는데, 지배인이, 그 식당 지배인 탈북자가 직접 나는 속임수로 납치된 거다. 본인 납치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납치했고 나도 속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탈북 여종업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오늘 Y뉴스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단 그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허강일 씨, 스스로 내가 그들을 납치한 거라고 완전히 시인한 거죠.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협박에 살 수 없이 왔고, 그럼 여종업원들은 우리 허 선생님이 제대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데려온 거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리니까 스스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물 먹고 살다 나면 자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납치해 왔어도 애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주영이가 또 엄청 약속을 잘했어요. 뭐 오면 애들이 불만 없게끔 잘해 주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납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직접 통화를 하신 거군요. 예,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종업원이 19명이었거든요. 그 식당에. 12명은 남으로 왔고 7명은 북한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북한 미국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배인들이 동료들을 속여서 남쪽으로 데려갔다고 증언한 부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간 7명이 CNN에다가 한 얘기하고 지금 지배인 허강일 씨가 한 얘기가 일치한다. 네. 자, 그럼 허지배인은 왜 여종업원들을 자기가 데리고 납치해서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지배인은 국정원 직원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조선족의 소개로 국정원 직원 정모 씨의 정보원이 됐는데, 내가 정보원이 됐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과 통화한 녹음 테이프를 북한 대사관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 계획은 5월 30일 들어오는 걸로 하고 2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4월 3일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4월 5일에 무조건 출발하라고 했다.
그 와중에 이제 여종업원 5명이 도망가고 14명을 데리고 탈북을 시작을 했는데 네. 2명이 다시 중국 공안에 붙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전이죠. 여기 4.13 총선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집단 탈북한 게 아니라는 이분의 주장이네요. 아니라는 게. 허강일 지배인의 주장대로라면은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종업원 일부는 JTBC 인터뷰에서 숙소를 옮기는 줄 알았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은 몰랐다.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태극기가 보였다. 예. 한국 대사관이었어. 그때 한국에 간다는 걸 알았다. 예. 대사관에 들어가서 자유의사를 한국에 갈 거라는 걸 서명을 했는데 대사관 앞에서 허 지배인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하라고 협박을 했다. 이제 서명하지 않으면은 한국 드라마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 한국 영화 보면은 뭐 북한 내에서는 뭐 총살이나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수가 있다고 이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여종업원들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지배인 허강일 씨. 네. 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까? 국정원이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허 씨에게 약속하기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여권을 바꿔서 다시 중국이나 제3국으로 내보내서 식당 영업을 하게 하겠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종업원들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들어오니까 허 씨와 여종업원들을 갈라놓고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찾아갔는데 국정원이 민변을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면은 여종업원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감시 속에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분개한 것은 입국할 때 사진을 찍었는데 찍었죠. 그 사진이 총선 5일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됐죠. 네. 합치센터에 있을 때 언론 보도가 됐다. 그래서 여종업원들 데리고 돌아가겠다. 여권 돌려달라고 했다. 예. 국정원 너희들이 우리를 쏘겠다. 언론에 공개하면은 가족이 뭐고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우리 입국 사실을 다 얘기해버리면 그럼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여기서 가장 분노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폭로가 늦어진 것은 북으로 송환된 7명 중에 자신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종업원 북으로 간 7명 중에 예, 그래서 이게 아내. 소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북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국정원이 자신을 속였고 아내가 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안전하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뭐 늦게서야 폭로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강일 씨는 그렇고 예. 여종업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방인 중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는 국정원이 특별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모라고 불리는 국정원 직원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예. 정권이 교체되고 서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 파트 해체를 선언한 뒤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들에게 주어진 집은 탈북 정착민들에게 지원되는 작고 낡은 임대 아파트고요. 예. 아파트에 2명씩 이제 있게 했는데 사이가 나쁜 애들끼리 묶어서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허 씨의 주장이죠. 예, 허 씨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응? 서로 이간질 시키고요, 서로 다. 예? 다 이간질 시켜놨어요, 애들끼리도.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예요, 솔직히. 이거가 뭐 북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예? 북어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보상도 필요 없어, 갈 거예요, 난. 예? 목숨 바쳐서라도. 허 씨는 북에 가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돌아가겠다. 판문점으로 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탈북자들은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은 합신센터를 거쳐서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받습니까? 한 1년 1년 받고요. 탈북 여정원들은 이 과정을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특별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탈북자들을 세계에서 섞이게 되는데 탈북자 사회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있고 남쪽 사회에도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고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이다. 12명 중 11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정부 지원금 47만 원을 받고요. 월? 예,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버는데 알바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고요. 뭐 좀 지금 대학생이지만 늦깎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랴 뭐 취업 또 뭐 경제 사정 등등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여종 후보들은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뭐 있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허광일 씨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내가 납치한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2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남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예. 나머지는 돌아가겠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직접 인터뷰가 나온 건 지금 없는 거고. 직접 인터뷰는 지난번 JTBC 인터뷰에서 이제 몇 명이 한 그게 다고요. 예, 예. 나머지들은 지금 그 보도가 나간 뒤에 더더욱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정도로 접촉은 못 하셨군요. 예, 접촉은 뭐 여러 경로를 통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경찰이 신변 보호한다고 인터뷰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입장은 그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이제는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가 돼버려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정부도 난감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정부 관계자, 탈북자, 전문가 그룹들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더니 한결같은 대답이 첫 번째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꼽았습니다. 어떻게 입국하게 됐는지 예. 기획 탈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철저한 사실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예. 사실조사에서 납치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를 인정하고 관계자 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탈북자 출신의 전직 고위 공무원도 여성 후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을 했는지 그 경위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하고 그다음 수순은요? 그다음 수순은 여성 후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것도 요건 약간 입장이 좀 갈립니다. 정부 입장 현재 명확하게 정리되지가 않았고요.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고 여성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남해 남거나 예. 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기획 탈북이 인정된다면은 제3국으로 가는 가인데 이거는 자유의사에 맡겨야 된다는 거는 공통된 의사고요. 예. 다만 한 가지 감안해야 될 문제는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북에 있는 가족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들 일치된 얘기들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부가 기획 탈북을 인정하게 되면은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거쳐서 왔죠. 그 나라에서 볼 때 외교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 아주 그러니까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있고 싶은 사람은 있게 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딱 전제해야 될 것은 2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 문제고요. 다 일괄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돌려보냈다가는 또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사는 제3국 객관적인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양쪽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신분상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해야 되고 예. 그게 지금 가장 아마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거죠. 당연히 아마 북한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예. 남북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풀려야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문제들이 술술 풀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네, 난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은 연일 계속 언론기관을 통해서 송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취자 강태권님은 갈 사람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수님도 결국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희님은 근데 허강일 지배인이라는 그분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진구님은 무조건 다 보내야 된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의견들이 청취자들도 제각각. 정부도 아직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여러분 이 부분 집중해서 봐주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